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그래도 낙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었는데요.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서 어떠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하락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낙관할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국내 증시가 워낙에 많이 밀렸었고 아시아 증시도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발 매수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낙관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 보면 굉장히 무서웠죠.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종가는 2,4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2,400선도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등락률로 따졌을 때 10%가 넘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는데 체크해 보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 우선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무서웠습니다. 나스닥이 6% 넘게 하락을 장 초반에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ISM 서비스업 지수, 최근에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이 아시아권 증시, 특히 국내 증시의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지표들의 결과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지표가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 이 지수의 기준이 50이죠. 50보다 높으면 성장이고요.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 50보다 낮으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51.4가 나왔어요. 지난달이 48.8이었고요. 기준선이 50보다도 높고 지난달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좀 줄어들고 나스닥이 하락폭이 6%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가 1.9%까지 하락폭을 상당히 좀 빠르게 줄였습니다. 물론 종가 가서는 나스닥이 3%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알파벳이 악재가 또 나왔죠. 이 반독점 패소 소식에 대형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매물이 조금 더 나왔어요.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낙폭은 1.9까지 줄어들었던 나스닥 낙폭이 다시 3%대까지 늘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6%대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은 장 초반보다는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 중에 이 장을 대응했다 그러면 전일 국내 시장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멘붕의 시장이었다 그러면 이 전일 밤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변동성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죠. 9월 50bp 그리고 금년에 연말까지 125bp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죠. 지금 페드와치에서 8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25bp 인하 가능성은 50%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그래도 꽤 되는데 연말까지 125bp 인하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55%다 그러면 훨씬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25bp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저축이 마이너스로 좀 줄어들었고 소비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우려감들은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에는 며칠 동안 반영이 됐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국내 시장 전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도 300포인트가 장중에 빠지는 거는 퍼센트로는 물론 이제 많이 빠지는 이 날들이 종종 있었는데 300포인트 빠지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외국인이 우선 현물에서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2,600억 매도를 하고 개인이 다 받았죠. 거래대금 18조 7천억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다 하락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왔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밑에서 좀 받쳤죠. 연기금이 2,358억 순매수인데 하방에서 상당히 좀 열심히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죠. 외국인이 1조 5천억 팔았다는 부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많이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가 10.3% 하이, SK 하이닉스가 9.87% 하락을 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두 종목 다 연기금이 샀어요. 하방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외국인의 선물이 어제 제가 선물 차트도 열심히 봤는데 선물이 외국인이 9천억 정도 순매도까지 갔었다가 종가 보면 9천억 순매수거든요. 장중에 바뀌었습니다. 현물은 계속적으로 팔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선물이 막판에 매수로 돌았었다라는 점, 이 장중 저점보다는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보면 오늘 국내 시장 상승까지는 아직은 좀 더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바닥권에서의 매수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급락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과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확하게 팩트로 좋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 사실 관심주 찾는다는 게 상무님 입장에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네, 어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 엑소더스 왜 빠져나가고 있는가, 왜 바뀌었는가 원인을 좀 찾아보고요. 이게 지속이 될지 그리고 관심주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수급이 되겠습니다. 수급 문제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 원인이 어제 현상은 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에 대한 외국인 매도의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왔죠. 미국발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팔았습니다. 사실 지표가 한순간에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었는데 이 수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좀 팔았죠. 8월 2일과 5일 양일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2.4조 원 순매도를 했고요. 상승폭이 좀 꺾였을 때 7월 12일부터 따져보면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한 날이 한 30%, 매도한 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날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관 순매도 금액이 1조가 안 되는데요. 외국인은 한 3배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총 순매수액 상반기에는 22조 원이거든요. 이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에 대한 집계가 198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반기에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 최대치입니다. 2024년이. 그러니까 198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37년 동안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산 게 금년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샀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우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유가 사실 좀 더 많이 왔죠.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이 엔비디아로 인한 이 조정세가 상당히 우려감을 많이 자아냈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조정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뭐 지표가 이 서비스업 지표는 이번에 50위로 나왔지만 그 전에 있는 지표들을 보면 경기 침체를 많이 가리키고 있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등이 있죠.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간 건 사실은 이 이민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갔다는 점,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했다는 건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민자들이 전체적으로 원래 미국에 살고 있었던 미국인들보다는 취업이 훨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실업률도 올라가죠. 분모가 커졌습니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분모가 커졌는데 분자에도 실업률에도 이 이민자들이 올라가게 되죠. 실업률이 그래서 같이 커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숫자만 보면 좀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엔화 절상에 따른 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낮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하려면 일본 채권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최소 1% 이상은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있죠. 근데 중동 리스크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중동 리스크도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다라는 점. 그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 축소했죠. 1분기에도 많이 팔았고 2분기에도 많이 팔았는데 3분기에도 많이 팔 것이냐, 연속성은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이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 약재들이 한 번에 겹쳤다라는 점, 외국인이 워낙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긴 했습니다만 이 이유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갑자기 발생한 이유들도 별로 없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유들의 팩트에 대한 여부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근데 이 투자 심리라는 게 또 있죠. 이 심리 회복에는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주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버티고 있는 이 섹터들을 두 가지만 꼽아봐라 그러면 이 헬스케어의 일부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급락이 나올 때 급락이 좀 덜 하고요. 하락이 나올 때 이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제는 이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없으면 잇몸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기존 생산 설비 시설들을 활용해서 ESS 시장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ESS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진다라는 점, 가격적으로도 싸고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대응할 만한 대안주로서 좀 관심 갖고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오전 중에 좀 버티다가 오후에 좀 힘이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잘 버텼었죠. 근데 뭐 오후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기관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최근에 금융투자 연기금이 어제도 많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2만 2천 원이 어제 종가입니다. 121선 정도 부근까지는 최근 들어서 어렵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가 갑자기 리세션과 주도주 교체로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은 앞부분과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등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2023년 8월에서 10월까지 미국 CPI가 반등을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4에서 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반등을 했느냐 봤더니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진정되면서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반대죠. 국채금리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이 채권 금리가 진정이 돼야지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23년도 8월에서 10월까지는 국채금리 급등했다가 진정되니까 지수 반등했고요. 이번에 국채금리가 급락했죠.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면 반등을 할 텐데 진정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네, 떨어져야 3% 중반에서 조금 더 아래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B컷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B컷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100bp 이상, 100bp를 초과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급락이 나온 이후에 살펴보면 다시 고점까지 회복이 되는데, 지수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은 걸렸다라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이전 고점까지 가기에는 시간은 꽤 걸린다. 최소 2달 이상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주가 좋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가 역대급이고요. 실적도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쥐수 급락에도 어제도 많이 떨어졌다가 하락폭을 상당히 좀 빠르게 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실적 상당히 좋고 하반기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 덜 밀렸습니다. 2.3% 밀렸는데요. 89만 원입니다. 목표가는요? 네, 89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어제 사실은 이 21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85만 원 부근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96만 원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를 찾는 게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포커스 맞춰서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식품주 중에서 농심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이 공장 내 신규 증설 라인이 추가 가동을 통해서 상당히 이 제품에 대한 채널이 넓어진다.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늘어나고 실적 좋아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포커스 맞춰서 농심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은 어디까지 볼까요? 네, 농심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고점이 거의 6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44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50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50만 원에 안착한 이후에는 이전 고점이죠. 2차적인 목표가는 60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의 수급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선방 중이고 리스크가 좀 반영된 부분, 저가 매력에 적극적인 회사의 대응과 기술력을 높이 사셨습니다. 목표가 37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침체와 주도주 교체 관점에서 C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수주와 실적의 포인트를 잡고 목표가 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쪽에서 농심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가속도가 붙는 성장과 미국향 판매 채널이 확대된다는 관점입니다. 1차 50만 원, 2차 6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